안녕하십니까. 최진호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대통령의 자질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요순임금의 요고순목의 정치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요고순목. 자, 여기 있는 이 사진은 요순시대 요 임금이 민정시찰을 갑니다. 이 민정시찰은 국가적인 행사로서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국민과 대화를 하고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국민의 뜻은 어딘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시찰 가는 것은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큰 행사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결국 자기 정치가 되는 기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순시대가 아니죠. 명현제왕 사직도라는 게 있습니다. 한포고복, 배를 두들기면 많이 먹는다는 그런 그림인데 태평성들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비단에 색깔 칠해서 그린 그림인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있고 작자는 미상입니다. 지금 태평성대가 난세인가? 지금은 태평성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 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도산이라고 아우성치고 오미크론 변이로 전대미문의 글로벌 쇼크 상태이다 보니 태평성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실입니다. 영국 소설가 제임스 힐턴이 쓴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샹글리라라는 이상향이 나오게 됩니다. 무릉도원이 그러하듯이 샹글리라 또한 실존하지 않는 이상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태평성대는 샹글리라나 무릉도원 같은 가상 공간에서 가능한 것이 겁니까? 아닙니다. 국가는 살림살이가 흥망성쇠했기 마련입니다. 흥보다는 망이, 성함보다는 쇠함이 더 길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과연 태평성대가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부를까? 이에 대한 물음에 조선시대 사람들은 주저없이 요순시대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요순시대가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태평성대라고 대답할까? 그 해답을 통해서 태평성대의 의미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의 환웅의 아들인 고조선의 시조 단군이 있듯이 중국의 건국신화에도 삼황오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의미하는 천황, 지황, 인황으로 기록했습니다. 훗날 진나를 세워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황제라는 칭호도 여기서 나온 것이며 최초의 중국 황제를 의미하는 시를 넣어 진시 황제라고 한 것입니다. 그 후 성군을 칭송할 때 관용적으로 요순임금 시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는 부주국가로서 구성된 시기에 중국은 태평성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가 바로 요순시대라고 부릅니다. 요순시대는 이상적인 정치가 베풀어져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시대로 덕으로 치세했던 요임금 순임금을 가장 이상인 군주로 숭배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마천이 편찬한 중국 최고의 역사서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요임금은 20살 때 왕위에 올라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요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들이 공명정대에서 백관 관리를 말합니다. 모든 제국들이 화목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부족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요임금이 민정을 살피러 나가는데 왕의 행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뽕잎따기에만 열중한 한 처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친히 다가가니 처녀 얼굴에 커다란 혹이 하나 달려있습니다. 요임금은 순간 실망했지만은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녀의 현명함에 끌려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쁜 사람을 따는데 좀 다르죠. 왕비의 가마가 궁궐에 당돌하자마자 왕비는 옷소매를 걷어올리고 수야관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는 요임금 아니다. 내 손으로 진주를 차려드리는 것이 나의 도리라 생각하니 모두를 비켜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는 정성껏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에 사치스러운 수락관 궁녀들의 복장과 경박스러운 행동들을 지적하면서 오늘부터 백성들보다 사치하는 자, 농어촌의 선량한 안악내뜻보다 호의호식하거나 더 게으른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백성들의 어보이신 임금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들보다 예의와 도리가 모자란다면 어떻게 임금께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날부터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하루가 다르게 바로 서면서 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사 중에 요고 순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글자 그대로 요임금의 북과 순임금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요임금 자신이 독단전 정치할 것을 염려하여 조정에 감강고란 북을 걸어두고 누구든지 간언할 수 있게 하여 항상 스스로를 경계하였고, 순임금은 마루에 판자를 세워놓고 여기에 경계하는 말을 쓰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요고 순목은 임금이 백성들의 고충을 잘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정치와는 판이하게 다르죠. 요순시대라는 말이 태평성을 비유하는 말로서 요순 임금은 백성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자, 이 사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큰 동판에다가 여기 사람이 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도 있고 산도 있고 큰 집도 있고, 그 다음에 물도 있고 강도 있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냐? 제목이 귀를 씻고 소를 끌고 가버린 허유와 소부라는 얘기입니다. 허유와 소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임금은 제위 70년 후에 신하들에게 후계자를 추천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신하는 오제 중 하나로 효성이 지극한 순을 추천하였습니다. 요임금 시절 백성들은 먹을 것이 가득하여 배를 두드리며 잘 살고 있었지만 해마다 범람한 황하의 홍수만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임금은 산천을 뒤져 덕망 많게 유명한 허유를 찾아 천자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기 임금을 내놓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허유는 그 말을 듣고는 기산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그래도 요임금 요구가 계속되자 그 말을 들은 허유가 영수라는 강가에 가서 귀를 씻었습니다. 그때 허유의 친구 소부가 소를 몰고 오다가 허유가 귀를 씻는 것을 보고 그 연유를 묻자 허유는 더러운 말을 들었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소부는 한술 더 떠서 위쪽으로 소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이며 더러워진 귀를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을 수 없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얘기죠. 요임금은 제위 50년이 되던 해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궁금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몰래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첫 번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손을 잡고 놀면서 우리 백성들 살리신 건 모두가 그대여 지극한 덕이니 신경 쓸 필요도 없이 임금님 법도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네.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번째 마을에 갔을 때 80살 된 노인이 길가에 앉아서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일출이작하고 아침 나가 일하고 일입이식하네. 저녁에 들어와 쉬고 있네. 작정이염하고 우물파스 물 마시고 경전이식하니 밥가라 밥 먹으니 재래구와 하유제라네. 임금덕이라고는 하나도 없네라고 얼부탁하니 정말 태평성대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임금의 간섭 없이 잘 살고 있다니 바로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구가한다는 뜻이 아닌가. 이 말이 바로 요고순복이란 섬김과 배품의 정치라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요 임금은 북으로 순임금은 남으로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여론의 정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요순시대의 태평시대를 구국했다는 말이 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는 자기 정치를 일삼지 말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섬김과 배품의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훌륭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판단해서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 가정의 만보 기도를 빌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